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제 급하게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는 현재 계약 기간 중인 상가 임대차가 있었는데 이 계약자 명의를,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자 명의를 갑자기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명의 변경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임대인께 요청을 드려서 어제 계약자 명을 변경을 했는데요. 임대인이 바뀔 때 거주하는 혹은 임차 중인 상가 혹은 주택에 임대인이 바뀌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많아요. 그런 영상들도 많고, 그리고 그때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임차인을 위해서 법조항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주임법에도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 명의 변경으로 인한 보증금이나 이런 권한 등은 모두 다 승계가 된다라고 당연히 법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불안하시다면 특약에도 넣으실 수 있다, 넣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기간 중인데 임차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만기 전에 만기를 못 채우고 위약 개념으로 이제 퇴거를 하고 신규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기간이 있어요. 이 계약을 예를 들면 22년 8월 말부터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을 한 계약이에요. 그럼 지금 계약 기간 중이죠. 3개월 좀 넘게 흘러간 상황인데 그냥 이 기간이나 이런 모든 조건들은 다 동일하게 하고서 만기도 그러면 이제 한 1년 9개월 정도 후겠죠. 이 조건으로 그냥 명의자만 변경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생활에는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암암리에도 많이 지나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 물품 거래를 할 때, 그리고 어떤 약속을 잡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쌍방이 다 합의가 되고 의사 합치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게 곧 계약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계약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닌데 이 부동산 계약이라는 건 더 큰 돈이 오가고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계약에 관한 부분이 민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계약은 요식행위라고 해서 필수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불요식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말로만 해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거죠.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계약자가 중간에 바뀌게 될 경우에 필수적으로 우리 특약을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어제 계약을 한 그 계약서의 특약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그리고 캡처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택도 마찬가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있고요. 제가 어제 변경해드렸던 계약건은 상가 임대차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계약자 명만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초 계약을 할 때 최초에 계약했던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서가 있겠죠. 이 계약서는 절대 파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오늘 알려드릴 이 계약서에는 명의자만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에는 기존의 임대차에 대한 모든 내용과 조건들은 동일하고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괄호 열고 이전 최초 계약한 계약서, 본 계약서 첨부한다는 내용을 같이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동일한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의 특약을 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서는 절대 파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현재 유효한 계약 기간 중에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걸 파기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그러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계약하신 분들은 제가 요청을 드려서 이전의 특약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차, 그리고 명의자가 어떠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차 계약서를 다 첨부해서 지참해서 갖고 오시라고 했었고요. 자, 그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셨겠죠. 제가 이 계약서 초안을 먼저 뽑아서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자, 이렇게 계약을 진행할 거고 이런 특약을 썼습니다 하고, 이제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 틀린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재한 특약, 이 특약들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정답이 나오는 거죠. 필수로 기재해야 될, 임차인 명의 변경이 될 때 필수로 기재하면 좋은, 기재를 해야 하는 그 특약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로 치지 않을 건데요.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본 계약서는 임차인의 명의 변경으로 인한 명의자 변경 계약서이며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의 조건 및 기간 등이 모두 다 동일하다 내용을 서두에 깔아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약을 시작합니다. 특약도 물론 한 줄 한 줄 다 다른 문구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두부터 스토리를 이렇게 이어나가서 물 흐르듯이 작성해 주시는 것도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들은 당연히 이번에 상가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 라고 기본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부분은 선택적인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계약하실 때 부동산들에서 이 문구를 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특약인데요. 첫 번째,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존 명의자인 임차인이 입회하에 하기 기재한 특약란에 서명한 후에 임차인 명의 변경한다.
자, 하면서 기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다 X자로 표시를 하고 이제 010까지만 표시하고 지금 이 표시한 항목 이대로, 그래서 어디 사시는지 주소 쓰고 성함, 주민번호, 전화번호, 뭐 이 순서는 조금 바뀌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 특약에다가 특약란을 좀 크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글자체나 뭐 글자 칸이나 그렇게 해서 인을 만드세요. 괄호 열고 인 괄호 닫고. 이게 뭐죠? 서명 혹은 사인하는 란이죠. 임차인이 도장을 찍었다면 도장 그대로 찍게끔 하는 게 좋고, 서명을 했다면 서명 그대로 하게끔 해서 성함을 쓰고 사인을 합니다. 부동산이 같이 있으니까 부동산 한 곳에서만 양쪽을 중개했다라고 하면 3장을 준비해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간인 개인 계약서 있죠. 개인을 많이 하는데 이걸 간인이라고 표현을 하신다고 했었는데요. 3장을 겹쳐서 폭에서 자 도장을 꽝꽝꽝 찍는데, 부동산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공동중개한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중개한 부동산까지 4명의 명의자가 있겠죠. 4팀의 명의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팀 모두 각각 계약서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4부를 뽑겠죠, 원본을. 그러면 4부를 겹쳐서 개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임차인이 변경될, 임차인은 당연히 이제 인적사항란에 계약자명에 들어가니까 기존의 임차인을 특약에 넣었잖아요. 그 기존의 임차인까지도 어제의 경우는 5팀이 개인의 5개 도장이 들어가고 혹은 서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특약란에 서명 날인을 받으시면 변경될 임차인이 당연히 입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동의한 적 없는데요, 바꾼다고 한 적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가 부동산 계약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하물며 부촌 사이엔 부부도 이런데 남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계약자가 바뀐다면 바뀔 계약자 그리고 기존의 계약자, 이 2명 다 당연히 입회를 해야 됩니다. 입회를 해서 내가 입회했음을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계약서의 의미고, 그래서 이 계약서에다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성함을 쓰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자 칸에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공동중개한 부동산 이렇게 있겠죠. 각각 여기서 임차인은 신규로 계약할 임차인, 변경될 임차인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도 입회를 했다라는 프로세스로 가시면 되는데, 이 로직이 제가 얼마 전에 계약해서 들어갈 집에 집주인이 바뀐다 하는데 누구랑 계약해야 되냐, 매도인 매수랑 누구랑 계약해야 되냐라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매수인을 입회시키고 양쪽 다 계약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런 비슷한 로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특약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읽어드릴게요. 기 임차인은 금일 명의 변경한 임차 계약자에게 보증금 반환도 승계함에 동의한다. 자, 기존 최초 계약서는 보관함. 이렇게 해서 제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놨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계약자 본인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럼 명의자가 변경됐으니까 최초의 계약자, 최초의 임차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본 계약서에 이제 동의를 했고 임차인도 명의가 변경됐으니까 바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시를 함으로써 기존 임차인은 나는 이제 돈 안 받을 거고 이제 새로운 임차인한테 돈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명의 변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께서는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 임차인들끼리 서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음을 증명해 주는 게 계약서의 효력과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울 거 없고요. 바뀔 사람이 있으면 바뀔 사람은 새로운 명의자에 넣어주고, 자,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내가 바꾸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계약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로직을 바탕으로 어떤 요지인가, 이 계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하는 것인가를 중점으로 보셔서 특약을 작성하시면은 특약을 잘 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임차인이나 임대인 혹은 매도인, 매수인 분들도 되게 이런 중개사를 본인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 필요한 부분을 확실히 채워줄 수 있는 중개사이기 때문에 계약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중개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특약을 보여드렸다시피 새로 계약할, 그리고 기존에 계약했던 임차인 모두가 내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인 역시 당연히 동의를 하고 내방을 해주셔야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도장이 필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2번째 특약 역시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은 바뀐 임차인한테 해주면 된다. 기존 임차인이 이 부분에 동의했다, 승계하면 된다 라는 내용을 꼭 적어주셔야 이후에 퇴거 시에, 보증금 반환 시에 분쟁이나 이런 사건이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특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